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에바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피살됐습니다. 하마스는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니예는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맞다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몇 시간 만에 연이어 이란 심장부까지 타격한 셈이 됩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0일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해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 1명을 제거했습니다. 지난 27일 헤즈볼라의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니예 사망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경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정선거 의혹 항의 시위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지 시간 30일 기준 벌써 10명 넘게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15살과 16살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7개국 외교관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각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회의가 열리는 9월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 5.25%에서 5.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금리 인상 후 8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해 만든 조선인 노동자 강제 노역 관련 전시공간에 강제성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내 전시공간에는 조선 총독부 관여 아래 관 알선 모집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 외에 강제 노역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문화유산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고만 했을 뿐 강제 노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란 테헤란 한가운데서 암살됐습니다.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알파 기자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마스의 간판이었어요.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보궐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됐고 그 취임식에 갔어요. 그 취임식 영상들도 너무 신기해요. 그 새로운 대통령을 꽉 안아주고 뺨으로 뽀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장면들이 포착되고 난 다음에 밤에 자기 이제 레지던트에 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설에 따르자면 이 혁명수비대 장군이랑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공격당해가지고 자기 경호원과 함께 죽었어요. 총 죽은 사람 2명이에요, 사실은. 이스마일 하니예 일단은 하마스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이렇게 하나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고 몇 가지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거기 지금 야히야 스마르도 나름 지도자이고 그리고 모함메드 디아피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도 지금 사살됐다는 소문이 도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하마스 정치국 사무총장인데요. 해외에서 하마스에다가 이제 군사적 지원이나 아니면 자금 지원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주요 인물이었네 어쨌든요. 네, 이란에서 이렇게 암살당했다는 거는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좀 약간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좌시할 수 없죠. 본인들의 영토에서 네. 직접적인 공격이 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네. 이스라엘이 이란 안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 건 처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제 있었죠. 네. 예전에도 이제 핵 과학자들이 암살당했고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루트로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네. رژیم صهیونی جنایتکار و تروریست با این اقدام زمینه مجازات سختی را برای خود فراهم ساخت و خونخواهی او را که در 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شهادت رسید وظیفه خود می‌دانیم. 하마스 안에서 이스마일 하니에는 가장 대중적인 정치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정부가 지금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 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서한 쪽엔 파타가 잡고 있고 한쪽엔 하마스가 잡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정부의 총책임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자 지구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니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생겨난 이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군요. 엘리트 네. 망명자들 이 출신들이 아니라 진짜로 가자지구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우파 장관이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이번 살인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것이다. 뭐 좋게 만들 것이다. 이 사람이 해왔던 일이 뭐냐면 지금 카타르와 이집트 중재로 휴전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휴전 협상의 파트너가 이 사람이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상하는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라는 의도와는 그 목적의 사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란의 새 대통령 취임에 딱 맞춰서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청 높였던 헤즈볼라와 하마스 지도자들을 살해한 거. 이거는 뭐 그냥 이란을 겨냥한 걸로 봐야겠죠. 이제 특히 이제 테헤란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미국과 협상하려고 나설 것이다. 이거 뭐 누가 봐도 빤한 전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협상 나서는 것도 방해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페제시키안은 굉장히 활동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란하고 화해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이었죠.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27일 날 골란공원 축구장을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와 등등 12명이 헤즈볼라 공격했다는 거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아직 그걸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고 있죠. 헤즈볼라가 했다고 주장되는 것들 보면 아직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파티라는 이란산 미사일을 썼다고 하는데요. 네, 뭐 무기를 분석한 네, 결과 근데 그렇다. 그 무기가 그 정도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 뭐냐면 살짝 레바논 내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있고 헤즈볼라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은 누르주 사람들이 있어요. 누르주 사람들은 헤즈볼라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사건이 더 벌어진 거는 누르주 동네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 누르주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 누르주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연대가 너무 강한 하나의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 레바논에 있는 누르주 지도자는 이럴 때는 좀 살짝 헤즈볼라를 경영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하고 시아파하고 누르주파 사이에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주작이 아닌가라고 누르주 지도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상황인가요? 분위기가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교수님도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거든요. 교수님 여쭤봐도 드릴게요. 왜냐면 MC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언제부터 물어봤다고요? 교수님, 여쭤보시죠. 중국이 언제부터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지금 러시아한테도 많이 하지만 중동의 불안은 중국 에너지 수급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 필요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쫓아내기도 있지만 안정적인 어떤 그 에너지 수송선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게 잘 아시다시피 뭐 홍해에서부터 호르무즈 해협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레카 해협 통제 이러면은 사실 남중국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의 수송 루트가 막혀버리거든요. 네. 특히 장저민 시대가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그 전부터 외쳤던 다극화 이런 걸 하면서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중국 같은 데는 계속해서 저게 원래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하나만 유엔에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걸 풀으려면 결국은 두 개의 국가론밖에 없다라는 게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자기네 나라에 불렀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항구들하고 노동시장에서 중국어가 활발해졌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갑자기 중국 업체들한테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 회사들을 다 집어 던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중국이 삐져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것도 분석도 당연히 있는데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생겼을 때 사실 이스라엘이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 하면 미국의 대중 과학기술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1년에 한 200억 불 이상의 전자, 컴퓨터 관련 AI 관련, 반도체 관련 부품 교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반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조심을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편을 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났고 여기에는 약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퍼주는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3단계 휴전안을 내놓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요지부동입니다. 미 대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감안해서 휴전을 최대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타냐후의 행보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정세는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